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두고 일각에선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이들의 도전이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반도체 업계 1위와 빅테크 업체 선두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특화한 걸로 알려져 있었죠. 상대적으로 설계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약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와 손을 잡은 겁니다. 네이버의 AI 관련 파트와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가 손을 잡고 좀 더 효율적인 AI 칩을 선보인 겁니다. 제일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 부분은 마하1이라고 하는 이 AI 반도체를 언제부터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출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일단 양사가 목표하는 시점은 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1에 대한 공개는 앵커님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언급했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네이버에서 최수연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마하1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표한 시점 플러스 공표한 장소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표한 곳이 주주총회죠.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라고 어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을 상대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사가 마하1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어느 정도 상용화도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 칩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나 봅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AI 가속기 연산 장치인 GPU와 메모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구조에서는 약간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GPU와 이를 구동케 하는 메모리 칩 사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운전하실 때 아시겠지만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도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차가 밀리죠. 네. 그래서 메모리 칩과 AI 칩 사이에 데이터를 오가는 출입구, 그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현재 HBM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정보 출입구를 대폭 늘린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HBM은 도로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AI가 개발될수록, 그리고 AI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이 출입구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통체증이 생길 때 차 막히 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로 달려보면 연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막힐 때 연비가 떨어지듯이 GPU와 HBM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전력 효율성이 엄청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 발표한 AI HBM B200의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1000W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W가 어느 정도냐면 냉장고 2대 내지는 성능이 좋은 드라이기 1대를 쓰는 게 1000W라고 하는데요. 작은 칩 하나가요. 작은 칩 하나가요. 이 스탠드형 에어컨 2대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인데, 자, AI 데이터 센터에는 그럼 이 엔비디아의 칩 같은 게 몇 개가 들어갈까요? 정말 수십 개, 수천만 개? 아니야, 수천만 대가 들어가겠죠. 수십만 대. 그럼 이제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하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과 이제 네이버가 내놓은 새 칩은 방금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HBM과 GPU를 붙이는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아예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내놓은 게 이 마하1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이죠. 예. 이 마하1의 특징은 개발자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합니다. 즉 개발자가 이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그래픽 처리 유닛과 달리 유연하고 또 응용도 더 쉽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말하자면 이렇게 도로의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로에는 고가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도로는 뭐 지하 통로를 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지하 도로를 뚫거나 고가를 하면 이제 통행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같은 도로에 물리적으로 길이 두세 개가 생기는 거니까 동시에 통행량도 늘어나고 동시에 연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옮길 때 기존보다 더 적은 전력을 쓰던가 아니면은 적은 전력을 쓰더라도 훨씬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하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같이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이미 2022년부터 해왔고 2022년 말부터 해왔고요. 2023년 말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뭐 AI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양사가 동시에 그 부스를 차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근데 이게 마하원이라는 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하원 이 구체적인 스펙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 두 회사가 같이 개발하고 있던 그 AI 칩, 즉 지금 마하원에 대한 스펙을 뭐 토대로 설명드리자면요. 네네. 먼저 네이버에서 이제 이번 그 AI 칩에서 강조한 부분은 그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제거하고 경량화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라는 좀 뭐 다소 어려운 말을 썼는데 네. 일단 그럼 파라미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뭐냐 하면은 AI 반도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을 원하는 출력 값으로 가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라미터인데요. 네. AI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뭐 A, B, C, D, E, F, G를 했는데 이거를 뭐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하고 싶다라면은 이 파라미터를 거쳐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AI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건데 예컨대 지금은 뭐 알파벳 소문자 ABCD를 대문자로 바꾸는 것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컨대 그리스 문자로 바꾼다던가 중국어 문자로 바꾼다던가 하려면은 좀 더 파라미터가 복잡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AI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파라미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 역시 메모리에서 GPU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증가함으로써 같이 좀 막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쓴 방법이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파라미터가 단수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 개로 묶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내는 게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네네. 삼성전자의 이번 전략에 대해서 업계 안팎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뭐 이번 배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성패를 가르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번 배팅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향후 DS 반도체 부분을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받는데 뭐 그 이유는 일단 지금의 AI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약간 당연지사고 정해진 수순인데 여기에서 AI 반도체라는 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더 이상 엔비디아 바라기가 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AI 칩 분야에서는 1위라고 불리는 곳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GPU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다가 AI 출원에 관해서는 너무 과한 스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GPU를 AI 추론을 위해서 쓰기에는 얘가 가격이 너무 많고 굳이 이렇게까지 좋은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업계 평가인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약간 부족한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묘안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설계 강자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아톰이라는 칩을 개발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 아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차세대 AI 칩인 리벨리온과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벨리온이 모건 스탠리 출신인 박성현 대표와 공동 창업자가 만든 곳인데 이미 장외 시장에서 한 1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상장 시장에서 굉장히 사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설계 전설이라고 하는 짐 켈러가 이끄는 캐나다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와도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짐 켈러 CEO 같은 경우에는 뭐 AMD의 라이젠을 만들고 인텔의 CPU를 만드는 등 그러니까 그가 지나간 곳에는 항상 변화와 혁신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런 아저씨가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AI 칩이 나올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댄스토렌스 CEO와는 얼마 전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했었죠. 맞습니다. 네. 앞에서 짧게 언급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양산 일정이나 납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뭐 AI 반도체 네네, 삼성.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하원의 경우에는 일단 올해 말까지 개발하고 네이버의 세종이라는 커다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약 1조 원 규모로 납품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예상대로 수주가 진행되면 뭐 매출에도 연결이 돼서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